오히려 제가 더 걱정하는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입니다. 하반기요? 왜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먹는 곡물은 작년에 재배한 걸 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서 지금 파종할 시기가 지났는데 농사 못한 거잖아요. 내년이 내년에 그 밀가루 내년이 더 걱정인 거죠. 네, 아유 지금 마트에서 안녕하세요. 나보는 길입니다. 장 보고 오셨어요? 마트에서. 아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려드리려고 네. 장을 좀 보아서 왔습니다. 네. 어떤 장을 그렇게 많이 봐오신 겁니까? 더라이브 시청자분들께 도대체 물가 얼마나 올랐는지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네. 제가 이제 주로 자주 먹는 음식들 몇 개 장을 좀 봐왔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죠? 예. 네. 먼저 뭔지 아시죠? 삼겹살. 삼겹살. 이제 표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금겹살인 것 같습니다. 20.7%가 올랐는데요. 사실 국내산은 비싸서 사지도 못하고요. 그래요? 독일산을 기준으로 1kg 가격이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거 한돈 가격이 아니에요. 1kg 가격이. 20%가 올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겹살만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는 이제 수육으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추를 좀 샀습니다. 겉절이를 배추요? 하려고요. 네. 배추 가격도 20%가 넘어요. 24%. 24%. 와. 기본이 20%네요. 네. 겉절이 하려면 또 소금 사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금 가격 상승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유, 참 이렇게 올랐어요. 30%가 넘었어요. 좀 심각하네요, 진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뭐 이거 뭐뿐만 아니라 몇 개를 더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자 32%, 그다음에 여기 밀가루 26%, 그다음에 뭐 국수 33%, 다 올랐다 보면 되겠네요. 20%다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장보기가 무서운 상황입니다. 네. 아니, 사실 지금 이제 보여주신 것들이 뭐 대단한 그런 상품들이 아니라 평소 사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매우 흔하게 사고 꼭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요 정도 사는데도 지갑이 아주 그냥 가벼워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를 작년 대비 직접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수증을 좀 챙겨왔는데요. 이거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자, 언제랑 언제를 비교하는 겁니까? 일단 오늘 제가 장 본 거 있잖아요. 이게 딱 지금 본 게 오늘 가격. 그겁니다. 예. 다 합산 한번 해볼까요? 얼마인지? 자, 봤더니 97,460원. 뭐 대단한 게 없는데. 10만 원 또 있는 거. 와. 자, 그러면 작년에 요거 똑같이 장 보면 작년 얼마일 것 이맘때? 같으세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20% 올랐으니까 20%니까 한 7만 원대? 대충 될까요? 작년. 자, 한번 볼까요? 오은정 씨 맞히시면 안 되거든요. 자, 아니, 그 맞히면 어떡합니까? 20%대니까. 작년 대비 무려 아유, 25%가 심각합니다, 진짜.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네요. 아니, 근데 네. 문제는 저희 같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사 먹게 되잖아요. 뭐 맨날 구내식당만 갈 수 없고 물리다 보니까 밖에서 좀 뭐 좀 사 먹으려다 보면 요즘 뭐 국수 한 그릇도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무조건 얻어먹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도 친한 선배님들한테 언제 밥 한 점 사주세요 네, 얻어먹어야 돼요. 라고 하기가 이제 죄송스러울 정도가 됐는데요. 한 끼에 10,000원 안 넘는 식사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서울 기준으로 지난달 냉면 평균 한 그릇 가격이 269원이고요. 이건 지난해 비해서 9.8% 오른 거고요. 비빔밥도 한 그릇이 9,538원이로 거의 10,000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외식 물가가 지난 5월 기준으로 1년 만에 7.4% 상승해서 24년 만에 상승률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4년 만에 최고예요. 네, 최고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직장가에서는 점심 식사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점심의 단어 런치하고 물가 상승의 단어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런치플레이션 이런 단어가 신조어로 유행할 정도입니다. 아니, 밖에서 사 먹는 것도 너무 올라. 그게 비싸서 집에서 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올라서 겁나. 근데 더 또 문제는 좀 있으면 이제 또 여름 휴가철 아닙니까? 예. 휴가철, 휴가비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부담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휴가 가려면 기본적으로 가족들끼리 나들이 가려고 차 운전해야 되잖아요. 아, 교통비 있죠. 뭐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유 가격이 2,000원이 넘었어요. 너무 비싸졌어요. 어떤 데는 휘발유보다 비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 계산하면 리터당 연비 10km를 달리는 경유 차량을 운전해서 하루 30km 정도 통근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난해보다 한 달 기름값을 6만 원 더 내는 거고요. 1년 따지면 72만 원 더 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다는 게 이제 몸으로도 이제 조금씩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기억에 우리가
그 금융위기 같은 거 국제적으로 뭐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그때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퍼센트가 5.4%인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몇 %였느냐? 5.6%였어요. 거의 근접했네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거의 근접한 상황이 됐고요. 더 올라가서 IMF 외환위기 기억하시죠? 1998년도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7.5%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 3일 전에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발표하셨냐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보복 소비 등이 유발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6%대 물가 상승률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IMF 외환위기 당시에 물가 상승률에 근접해 가고 있는 곳이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겁니까? 이유나 좀 압시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코로나19라는 대대적인 경제적 악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많은 국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푼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죠. 예, 돈을 많이 풀면 상대적으로 돈의 값이 가치가 떨어지죠. 떨어지고 예. 그거는 네.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예. 거잖아요. 이게 일단 가장 큰 요소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감춰왔던 소비가 이제 붐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비는 늘어갔는데 코로나19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공급망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제때 공급이 안 되니 당연히 물건 가격이 또 인상될 수 있는 요소죠. 거기다가 결정타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그다음에 기초 자원 가격들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전방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가 또 유난히 농산물이 많아. 뭐 밀 많이 수출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유. 근데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건 오르고 어떤 내려갈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올리니까 나도 같이 올리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어느 순간 지금 물가 오르잖아 이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이거를 악용해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물건 가격이 오를 요인이 없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걸 좀 관리하겠다라고 나서는데 네.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제가 더 걱정하는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입니다. 하반기요? 왜요? 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먹는 곡물은 작년에 재배한 걸 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서 지금 파종할 시기가 지났는데 농사 못한 거잖아요. 그럼 내년이 내년에 그 밀가루 내년이 더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곡물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다 보니 내년에 먹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눌려왔던 공공요금의 인상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이제 아마 3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또 걱정이 되는 게 금리 이제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좀 돈 줄여야 되니까 네. 풀린 돈을. 그런데 금리 올리면 확실히 물가 잡힙니까? 상대적으로요.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나라군에 많이 속합니다. 아, 그럼 희망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죠.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가끔 저에게 아니 어떤 나라는 물가 잡겠다고 금리 안 올리던데 이런 반례를 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부분이 통장도 없는 국가들도 많죠. 그런 데서 금리를 올려봤자 작용을 잘 안 하고요. 우리나라 같이 금융시장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는 오르고 또 반면에 경기는 침체되고 이런 것도 최악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런 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알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학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우려를 조금씩 더 많이 하게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이번 코로나19는 되게 특이한 경제적 불황이었어요. 우리 좀 전에 말씀하셨던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뭐냐면 이 경제적 불황이 도래하고 나면 같이 파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구조조정 이런 단어예요. 아유, 그거 안 좋은데. 예. 그런데 이번에 아주 특이하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이뤘다 이런 단어 못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연명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일종의 천지지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는 국가가 포용해주고 대응해줘야 된다 해서 일단 다 살려준 거예요. 근데 국가가 계속할 수는 없으니 올해부터 그 지원을 중단할 텐데 이 과정에서 올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나라들이 많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면 됩니까? 제가 참 뭐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만만한 대응책이 만만한 대응책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주변에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해안들을 보고 참 놀랐는데요. 식당에 가면 밑반찬들 주시잖아요. 그런데 식용유를 많이 써야 되는 밑반찬은 최대한 줄이면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바꿔가면서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원가 보면서 절감하면서. 예, 물가를 이런 식으로라도 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Stay heavy and rolling.